할머니, 이거 택시 아니에요. 기사 양반, 집에 갑시다. 어떤 선택은 당신을 늦게 만들지만 결코 틀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 청년입니다. 그는 378일을 준비한 면접에 50분이나 늦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를 듣는 순간 당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모든 선택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청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늦었을 뿐 틀리지 않았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우 28살. 지방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년을 일했습니다. 월급 220만원, 승진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반복되었지만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민우야,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냐? 어차피 인정도 못 받는데.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실뿐이라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입사 준비를. 퇴근 후 도서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했고 주말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378일. 1년하고도 13일을 준비한 끝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현대테크 생산관리직 최종 면접. 국내 5대 대기업. 민우에게는 꿈의 회사였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기적처럼 1차를 통과했고 2차 실무 면접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임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6시. 민우는 아버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면접이에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진 지 2년째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쓰시던 넥타이 오늘 메고 갈게요. 그럼 힘이 날 것 같아서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란색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원으로 일하실 때 매시던 넥타이. 30년도 더 된 물건이었지만 민우에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 소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준비한 만큼 보여주기만 하면 돼. 정장을 입고 나온 민우를 보며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꼭 붙어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한 아들이야. 오전 7시 30분. 민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까지는 차로 1시간 30분.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며 민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 딱 오늘 하루만 잘하자. 그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 오전 9시 10분. 완벽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도로는 예상보다 한산했습니다. 민우는 긴장을 풀기 위해 라디오를 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차는 순조롭게 달렸습니다. 신호등도 대부분 초록불이었습니다. 이러다 너무 일찍 도착하는 거 아냐?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교차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을 때 뒷좌석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룸미러를 보는 순간 한 할머니가 뒷좌석에 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당황한 민우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할머니, 이 차는 택시가 아니에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민우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다시 물었을 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나 집에 가야 해. 네? 집이 어디신데요? 그게 어디더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민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도 그랬고 말투도 어딘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민우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에 걸린 작은 팻말.
민호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팻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22분. 내비게이션으로 할머니 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예상 시간 40분. 지금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면 9시가 훨씬 넘어.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니야, 경찰이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려. 그냥 내려달라고 할까? 아니야, 혼자 계시다간 큰일 날 수도 있어. 민호는 룸미러로 할머니를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날, 길에서 의식을 잃으신 아버지를 발견한 건 지나가던 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를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378일의 준비. 그 끝에 얻은 마지막 기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차는 할머니의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민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40분이면 도착해. 거기서 빨리 인계하고 다시 출발하면 9시 반쯤 도착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면접관들은 이해해줄까? 치매 할머니를 도와드리느라 늦었습니다. 라고 하면 믿어줄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실을 말하면 돼. 사람이라면 이해해줄 거야.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윤이가, 내 아들 재윤이가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 아드님이 계세요? 응. 우리 아들. 착한 아들. 민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교통 상황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8시 52분. 할머니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단독 주택들이 즐비했습니다. 민우는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부축해 대문 앞까지 모셨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댁이 맞나요? 응. 여기.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팻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다급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혹시 한수진 씨 되십니까? 네, 저 지금 어머니 찾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어머니 보셨어요? 네, 어머님 지금 저랑 같이 집 앞에 있습니다. 네,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 근처에 있는데 바로 갈게요. 15분만 기다려주세요. 민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5분. 15분이면 9시 10분.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최소 9시 40분은 돼야 도착해. 40분 늦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와 함께 대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조금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아가야.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너 어디 가는 길이었지? 저요?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면접? 그럼 늦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론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시 12분. 민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수진 씨? 언제쯤 도착하세요? 아, 죄송해요. 교통이 막혀서요.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늦으면 아예 면접을 못 볼 수도 있어. 5분이 더 지났습니다. 9시 17분. 드디어 한 여성이 택시에서 급히 내려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할머니와 딸이 껴안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침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나가신 거예요. 미칠 것 같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를 다 뒤졌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면접 보러 가신다고 하셨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 20분.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 9시 58분. 거의 1시간 늦는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초조했고 막히는 차량 한 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발, 제발 기다려주세요. 9시 56분. 드디어 현대테크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차를 급하게 주차하고 건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0시 2분. 면접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면접 보러 온 강민우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인사팀 직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사정? 면접에 1시간이나 늦는 사정이 뭐가 있어요? 그게 치매 환자 할머니를 도와드리느라. 그래서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핑계는 누구나 댈 수 있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그만하세요. 우리 회사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가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우는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78일의 준비가 단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우는 비틀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하필 378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민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그냥 두고 왔어야 했나? 경찰에 신고만 하고 갔어야 했나?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바보야. 민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왜 그렇게 우는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민우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이 건물에서 면접 보러 왔나? 네. 아니 봤어야 하는데. 늦어서. 못 봤습니다. 그래? 무슨 사연인가? 민우는 이 낯선 남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민우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치매 할머니를 만난 것, 강남구 청담동까지 모셔다 드린 것, 그래서 면접에 늦은 것, 그리고 문전박대당한 것까지. 남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물었습니다. 자네 후회하나? 네? 그 선택 말이야. 할머니를 도와준 것. 후회하나?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합니다.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저는 또 할머니를 도울 것 같습니다. 남자는 오랫동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늦었을 뿐이네. 틀리지 않았어. 네? 자네 이름이 뭔가? 강민우입니다. 강민우. 좋은 이름이군.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인생은 길래.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야. 자네가 오늘 한 선택. 그게 자네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네.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말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지? 하지만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 그날 저녁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현대테크 인사팀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민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강민우 씨를 1년 계약직 인턴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네,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에 늦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의 블랙박스 영상과 상황을 재검토한 결과 특별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좋습니다. 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기회가 다시 왔다. 그리고 문득 궁금했습니다. 특별 지시? 누가?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현대테크 생산관리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팀장이 팀원들에게 민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1년 계약 인턴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강민우 씨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계약직이네. 1년짜리야. 어차피 나갈 사람인데. 전문대 출신이라던데. 특히 한 사람이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박성준 대리. SKY 출신의 2년차 직원. 인턴이면 커피나 잘 타야겠네. 그것도 업무니까. 다른 직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민우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1년이야. 1년만 잘하면 돼. 자리에 앉아 업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서버에 있어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매뉴얼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바쁘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민우는 혼자 배워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에 남아 매뉴얼을 읽고 업무를 익혔습니다. 모르는 것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필요한 건 유튜브 강의로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어.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우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민우를 회식이나 식사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민우는 혼자 밥을 먹으며 업무 자료를 복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기 자리 비나?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3주 전 건물 앞에서 만났던 그 신사였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민우는 황급히 자료를 치웠습니다. 신사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혼자 먹고 있었나? 네, 저는 괜찮습니다. 신사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그때 그 청년이지? 면접 늦었던. 네, 기억하세요? 저 덕분에? 아니, 그날 위로해주신 말씀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여기서 일하고 있나? 네, 기적처럼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1년 계약 인턴으로요. 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군. 어때? 적응은 되나?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이라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써주시고 혼자 배워야 하는 게 많아서요. 그렇군.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신사는 민우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자네, 힘들 때 불평하지 않는구나. 불평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현명한 생각이네. 신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자네 그거 아나? 진짜 실력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네. 모두가 무시할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 때, 그때 혼자 버티고 배우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지. 포기하지 말게. 1년은 길지 않아. 하지만 그 1년 동안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어. 신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실까? 4주차 어느 날, 팀장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강민우 씨 이거 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두꺼운 파일 뭉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생산 데이터였습니다. 이거 엑셀로 정리해서 분석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내일까지요.
민우는 파일을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데이터가 엉망이었습니다. 옆자리에 박성준 대리가 킥킥거렸습니다. 못하면 솔직히 말해. 우리가 해줄 테니까. 인턴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민우는 대답하지 않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데이터 정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단한 분석까지 했습니다.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까지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완성된 파일을 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팀장은 파일을 열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한 거예요? 네. 정리만 하기엔 아까워서 간단한 분석도 해봤습니다. 팀장은 파일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요. 이 분석 자료 다음 주 회의 때 쓸 수 있겠어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의 성실함은 오히려 일부 직원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특히 박성준 대리는 민우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인턴 취재에 너무 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박 대리는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분석까지 할 필요 없는데 괜히 잘난 척하는 거지. 다른 직원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민우를 배제했고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또 늦게까지 남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로비에서 그 신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또 만나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인가? 네, 배울 게 많아서요. 신사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힘들어 보이는구나. 민우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솔직해도 돼.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더 미움받는 것 같아요. 그렇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신사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네. 다만 자네가 너무 빛나서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야. 네? 평범한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하지. 왜냐하면 자신의 평범함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끌어내리려 하지. 하지만 그게 자네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자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지. 그럼 계속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자네 방식대로 하게. 묵묵히 성실하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신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이제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팀 내에서는 이방인 취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프로젝트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신규 생산 라인 구축 프로젝트. 박성준 대리가 담당이었습니다. 강민우 씨 이리 와봐요. 박 대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이 서류들 좀 검토해주세요. 민우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견적서의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고 일부 데이터는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리님,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견적 금액이 시세보다 30%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효율 데이터도. 아, 그건 협력사랑 조율된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승인 서류에 사인해요. 하지만 이건 회사 규정상. 박 대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우 씨, 계약 만료 6개월 남았죠? 정규직 전환되고 싶어요? 말고 싶어요? 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어차피 책임은 제가 지는 거니까. 뭔가 문제 생기면 그냥 인턴이 실수한 걸로 하면 되고요. 민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민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빠. 민우는 아버지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정규직 전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아버지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민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민우에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민우는 그 신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네는 늦었을 뿐이네. 틀리지 않았어.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박 대리를 찾아갔습니다. 대리님, 죄송하지만 이 서류에는 서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명백히 부정입니다. 저는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어요. 박 대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인턴 주제? 죄송하지만 이건 직급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좋아. 알아서 하시지. 단 후회하지 마. 정직원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도록 해. 그날 저녁, 민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로비에서 또 그 신사를 만났습니다. 마치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은 표정이 더 안 좋구나. 민우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서류, 박 대리의 협박, 그리고 자신의 선택. 신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네? 거절했구나. 네. 하지만 이제 계약 만료되면 못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나?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합니다. 다시 그 상황이 와도 저는 또 거절할 것 같아요. 신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변하지 않았구나. 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 할머니를 도와주느라 면접에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자네는 늦었을 뿐이야. 틀리지 않았어. 그게 자네의 진짜 가치지. 신사는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함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네. 자네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신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실까? 그날 밤, 민우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부정을 신고하기로. 하지만 누구에게? 민우는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윤리경영 섹션에서 내부 신고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민우는 모든 사실을 정리해서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부정한 견적서의 내용, 조작된 데이터, 그리고 박 대리의 협박, 증거 자료도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강민우 생산관리팀 계약직 인턴입니다. 이 신고로 인해 계약이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이 회사가 올바른 길을 가길 바랍니다. 6개월 전 저는 면접에 늦었습니다. 치매 할머니를 도와드리느라. 그래도 이 회사는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에 보답하는 길은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틀리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우 올림.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고 후 3일.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대리가 민우를 노려봤습니다. 너, 설마.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강민우 씨, 다음 주에 전사 프로젝트 발표회가 있어요. 네? 각 팀에서 한 명씩 대표로 나가서 분기 실적과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예요. 우리 팀은 강민우 씨가 나가세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저요? 박 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인턴을 보내시게요? 이건 중요한 자리인데. 강민우 씨가 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가장 열심히 했잖아요. 한번 기회를 줘보죠.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저를? 박 대리가 민우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망신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밀어넣은 거야. 전 직원 앞에서 쪽팔리게 해줄 테니까. 민우는 알았습니다. 이건 함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 신사가 말했던 진가를 보여줄 기회. 민우는 발표 준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5일. 민우는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6개월간 혼자 공부하고 분석했던 모든 데이터.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데이터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30%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몰랐던 민우만 알아낸 방법을. 민우는 PPT를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비뇌의실에서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강당. 전 직원 300명이 모였습니다. 각 부서 팀장, 임원들 그리고 맨 뒷자리에 한재훈 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여기까지. 하지만 회장은 아무 표정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표는 각 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무난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관리팀 차례였습니다. 생산관리팀 강민우 대리 나오세요. 박성준 대리가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실컷 망신당해라. 민우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인턴이래. 계약직. 왜 인턴이 발표를?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팀 강민우입니다. 민우는 차분하게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지방 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1년 계약 인턴으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우는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생산관리가 뭔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민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남아서 공부했습니다. 퇴근 후 주말 명절. 쉬는 날 없이 배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6개월간의 여정.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회사의 모든 생산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 생산 라인별 효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의 생산 효율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A라인과 B라인의 효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우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문제는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세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래프, 표, 도표들. 6개월 동안 혼자 밤새워 만든 자료들이었습니다. A라인과 B라인이 같은 시간대에 가동되면서 전력 부하가 집중됩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전압 변동이 발생하고 이것이 정밀 작업에 영향을 줍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가동 시간을 30분만 엇갈리게 조정하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이 방법으로 생산 효율을 3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50억? 민우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6개월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계약직 인턴, 전문대 출신,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는 불려가지 않았고 회식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박성준 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파일이 사라지기도 했고 일부러 틀린 정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비웃음당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이 회사가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면접에 1시간이나 늦었는데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우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늦었을 뿐 틀리지 않았다. 제가 6개월 전 면접에 늦은 이유는 길을 잃은 치매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면접에 늦지 않을 것인가, 할머니를 도울 것인가. 저는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민우는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또 선택했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벌일까요? 경력일까요? 아닙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얼마나 올바르게 일하는가입니다. 얼마나 진심을 다하는가입니다. 민우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강민우입니다. 지방 전문대 출신 1년 계약 인턴.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강당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1초, 2초, 3초. 민우는 불안했습니다. 망쳤나? 그때였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재훈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그 순간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300명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개월간의 고통, 인내,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민우는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강민우 씨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회장님이요?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6개월 동안 민우에게 조언을 해주던 그 신사였습니다. 들어오게.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가까스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놀랐나?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재윤이라고 하네. 이 회사의 회장이야. 회장님. 그럼 그동안. 그래. 자네를 지켜보고 있었지.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네가 보낸 신고 메일 잘 읽었네. 그리고 6개월 동안 자네가 어떻게 일했는지도 다 봤어. 오늘 발표도 정말 훌륭했어. 자네 기억하나? 6개월 전 건물 앞에서 온 적. 네. 그날 자네가 한 이야기. 청담동 할머니 이야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내 어머니일세.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자네가 도와준 치매 할머니. 그분이 내 어머니야. 그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우리 가족이 미친 듯이 찾았지. 그런데 자네가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줬어.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자네에게 기회를 주었네. 인턴으로. 하지만 자네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 민우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봤네. 우연을 가장해서 자네를 만났고 조언을 해줬지. 하지만 절대 내가 회장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 왜 그러셨습니까? 만약 자네가 처음부터 나를 알았다면 어땠을 것 같나?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려고 애쓰고 가식적으로 굴었을지도. 그래. 그래서 숨긴 거야. 자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인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지, 악의에 악의로 대응하지 않는 사람인지. 회장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지.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네는 2번 선택의 기로에 섰네. 첫 번째는 내 어머니를 도운 것. 2번째는 회사의 부정을 신고한 것. 2번 다 자네는 늦는 길,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 그게 자네의 진짜 가치야. 감사합니다. 자네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네. 아니, 대리로 특별 승진시키겠네. 그리고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의 생산 효율 개선안 실행하겠네. 50억 절감은 큰 돈이야. 특별 보너스도 지급하지. 민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강민우는 이제 현대테크의 핵심 인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개선안은 실제로 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회사는 민우를 차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강민우 차장처럼 일해야 해. 이제는 그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박성준 대리는 징계를 받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괴롭혔던 다른 직원들도 이제는 민우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신입사원 교육의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강당에는 100명의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산관리팀 강민우 차장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 치매 할머니를 만난 날의 이야기, 면접에 늦었던 이야기, 건물 앞에서 한 신사를 만난 이야기, 인턴으로 6개월간 괴롭힘당한 이야기, 커피를 타고 무시당하고 파일이 지워지고 거짓 정보를 받고, 그리고 부정을 거부한 이야기, 전 직원 앞에서 발표한 이야기. 저는 1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도운 할머니가 우리 회장님의 어머님이셨다는 것을, 건물 앞에서 저에게 조언해 주시던 그 신사가 회장님이셨다는 것을, 제가 인턴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회장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제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올바르게. 민우는 신입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사 생활은 쉽지 않을 겁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고 괴롭힘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빠른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될 때 항상 옳은 길을 선택하세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승진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성공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당신이 틀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올바르게 사세요. 그 선택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이 당신을 올바른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이제 현대테크의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직원 만족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민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힘들어하는 직원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실수한 직원을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지. 민호는 자신이 받았던 괴롭힘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더 챙겼습니다.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한 할머니와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5년 전 그날의 할머니였습니다. 민우가 반갑게 인사하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그때. 내 할머니. 강민우예요. 그래. 민우야. 우리 착한 민우. 할머니의 딸이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그때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이 이렇게 성공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때 한재윤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우 부장. 회장님. 회장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부장,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많이 달라졌어. 자네가 보여준 진정성, 그게 회사 문화를 바꿨지.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자네는 증명했어.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라 진심과 성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 자네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민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회장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보았습니다. 늦었을 뿐 틀리지 않았다. 한재훈 회장이 민우에게 선물한 액자였습니다. 민우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자. 늦어도 괜찮아. 하지만 절대 틀리지 말자. 그리고 민우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아버지는 이제 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야. 아빠.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래. 잘했어. 아들.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5년 전 이 건물 앞에서 울던 자신.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의 부장이 된 자신. 늦었을 뿐.
틀리지 않았어.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